반박. 부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은 좀 어떻게 있어요? 소환장을 아무리 보내도 안 기어 나와서 체포영장을 보냈더니 경호원들이 둘러싸여서 경호원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보호하게 달라고 해놓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경호원들이 자기들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싹 사라지니까 딱 잡혀가갖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나를 위해 싸워달라. 결과적으로 이런 비극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지난번 선거 생각해 보면 뭐냐, 정치 초보는 절대 대통령 시키면 이게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우리하고 맞서서 상대 진영이었지만 쿠데타로 나라를 잡은 군인들 말고, 자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그때 민자당으로 됐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정치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짓은 안 한다고. 국가를 잘 운영하냐 못하냐의 평가는 남죠. 이명박 서울시장 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나라를 운영을 해봤어. 박근혜 국회의원 오래 하고 당 대표도 해봤잖아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 재선 삼선하고 장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본 거예요. 국회의원도 해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한번 하고. 이 사람은 생짜로 완전히 정치 하나도 모르니까 이 보수 유튜버가 말한 부정선거래 그러니까 밤에 보다가 부정선거야 어쩐지 너무 많이 되더라 저쪽이. 자기가 심판받아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렇게 많이 의석이 나온 거 보니까 내 탓은 아니고 뭔가 이상했어. 아 이게 부정이었구나. 그다음부터 눈이 힉던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 군까지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래. 대통령제의 문제가 나타났다 누가 그러더라고. 대통령제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제 때문에 윤석열이가 군을 동원한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있어.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고민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군대 동원하고 이런 게 무슨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동원했냐고요. 윤석열 같은 또라이를 당선시켜놔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국민들에게 잘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투표소를 꼭 데려가세요. 보라고. 지난번에 투표할 때 당신네 당에서 참관인을 보냈고, 그래서 이쪽 부가연동 1투표고 2투표고 3투표고 6투표까지 다 여야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었고 개표장에 가서 다 봤다. 마지막에 사인했다. 개표 참관인들이. 그럼 부정이 아니라고 사인하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 말이야. 응? 북한 놈들이 선관위를 해킹했건 안 했고 서대문구 선거 결과는 부정이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걸 막아야 돼. 가짜 뉴스는 질병이다, 질병.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결과, 민주주의에서 선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우리 편이 이기면 선거가 잘 치러진 거고 상대편이 이기면 부정선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가 존립하겠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놈들을 잡아놓지만 동네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제가 뭐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 거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항상 잘 얘기 들어주고 가라. 그 사람 오죽 그 사람 뭐. 근데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막아야 돼. 싸워야 돼.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걸 법원에서 다 아니라고 합법적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런 거예요. 둘이 싸워.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워. 최종적으로 누가 판결해요? 법관이 판결하면 불만이 있어도 에이씨 속은 불불 끓지만 승복합니다. 예. 눈빛은 삐딱하게 하면서 승복해요. 그렇지만 말로는 승복하잖아. 예? 우리가 조국 대표 잡혀갔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저 집안을 저렇게 털털 털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렇지만 법원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조국이 가겠습니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 수백 번의 이 압수수색 당하고 김건희는 한 번도 안 당할 때 억울하게 재판 이 세상에 우리 170석이 넘는 이 제1야당의 대표를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재판정과 검찰이 불러들여서 당리를 볼 수가 없어. 당리를. 그래서 꾹 참고 다녔잖아요. 꾹 참고. 지는 이제 처음 나오라고 그랬는데 지랄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벌써 몇 번 나간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자는 일단 위험하다 경험했죠. 근데 우리는 승복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심에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징역 2년 나왔을 때 저는요 진짜 속마음이 칼을 들고 싶더라고. 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선거법 전과가 2개 있어요. 저도 선거법 전문가예요.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에서 한두 마디 한 거 누구 아냐 모르냐는 거는 이건 징역 1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김 변호사 그래 안 그래? 아니 우리가 토론회 할 적에 나도 하다 보면 어이없게 그렇게 말하면요 이성원 씨는 나하고 TV 토론하면서 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징역 10년 살아야 돼. 네? 그 사람 나하고 국회의원 6번 봤을 때요 입만 열면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거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거 내가 딱 꾹 참고 고발 안 했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호 성적 괜찮다고 소문났잖아. 근데 이게 정치 영역에서 TV 토론을 하다가 툭 나온 얘기는 네?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그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선거였냐? 김문기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도 없고 또 그 순간 갑자기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당원들 여기 나하고 25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대고 그 사람 알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면 명함 보면 그분이 심승보 씨였구나 이제 안단 말이에요. 장로님 나들이 도와줘서 고마워 진짜. 근데 내가 원천교회 가면 항상 나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진짜 선거 때마다 이제 도와주셨어.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승복한단 말이에요. 열이 받지만 2심에 가서 어떻게 잘해보자. 불만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말은 하죠. 근데 우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선포한 판사 잡으러 가자고 체포조 동원했냐고요. 그 사람 집을 쳐들어갔냐고. 우리가 그 양반 판사 있는 법원을 파기하러 밤을 넘어갔냐고. 안 그러잖아요. 그건 민주주의 법치의 근데 그건 기본이라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털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판사 잡으러 들어가요. 저는 정말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랬겠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 되면 이제 군 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지 뭐. 그래도 되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난다고 답답하다고 군을 동원하는 일은 그거는 법률에 허용된 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이 툭하면 잡혀간 게 집권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저 데모하는 새끼 다 잡아들여 그러면 법률에 어긴 게 없어도요 그냥 잡아갔어요. 이번에 계엄 선포할 때요 저 집에 있었어요. 저도 술 먹고 9시 반에 들어갔는데 10시 반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집에 저 혼자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는 순간 5분 후에 제 전 보좌관들이 문자가 왔어. 일단 대피하시죠. 제가 민주당 그래도 대표까지 한 사람이니까 1순위는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 잡혀가고 박찬대 잡혀가고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김동완을 잡아간 다음에 시간 나면 그다음에 우상호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갈 데도 없고 김혜미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안 받아줄 거고 근데 시끄러워서 같이 못 있어.